요즘 S&P 500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너무 올랐는데 투자해도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S&P 500이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들어가도 되나의 고민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혹은 이제 다 오르지 않았나? 이 두 가지로 아마 걱정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걱정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때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멀게는 2008년 금융위기,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모두 다 예측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심리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그런 위기들이 왔었을 때 한 번도 극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빨간 동그라미 보였을 때가 주요 위기들이었는데 지금 수치들 보면 이 위기들을 이겨내고 지금 최고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나타나도 해결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5년 이상 장기간 묵혀둘 돈이 있으면 들어가도 좋다. 5년 이상 장기간을 얘기한 이유는 아까 말한 위기 상황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위기가 오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5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돈을 묵혀둘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현금, 모든 자산을 S&P 500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난달까지는 1년도 안 되어서 1,400만 원을 벌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 마음속에는 이제 다 오르지 않았나?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투자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발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 자산 자체가 우상향한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그럴 때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좀 적은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항상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장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감정들로 인해 투자 자산의 가격들이 거품이 생기고 그 자산 가격이 빠지는 이 투자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인간의 감정에 따른 투자 자산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거품이 낄 때는 이렇게 빨간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거품이 빠지면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로 잃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그리 특별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다 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산이 우상향한다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상황을 차치하고 아까 그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느낄 때는 제가 느끼는 솔직한 생각은 그럴 때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르지 않았나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빨간 동그라미에서 나타난 시점처럼 남들이 다 공포를 느끼는 이 저점 하락장 때 먼저 나서서 들어갈 만한 사람 자체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올랐다고 느낀 분들 중에는 아마 처음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에 초보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일정 부분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 자체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게임과 같은 상황이니 한 사이클, 한 하락장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르면 매우 좋은 거고 안 오르더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다 극복이 돼서 올라갈 돈이니까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할 돈이 당장 필요가 없어야 되고 한 사이클 이상을 견딜 수 있는 5년 이상의 시간이 넉넉한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을 만약 견디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올 거고요. 또 그 사이클을 견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 투자에 노련미가 생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랐다고 생각이 들 때 수업료를 낸다는 생각으로 적은 돈 혹은 내가 당분간 쓰지 않을 그런 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투자 마인드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